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이유부터 출발합니다. 자, 민주진영의 역대 대통령들을 확인을 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누명을 쓰고 엄청난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당시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김대중 하면 진짜 간첩 빨갱이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몰고 갔고,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실제 암살 시도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감옥에서 이렇게 고초를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되겠다, 이런 부채의식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죠. 그 다음 대통령은 노무현입니다. 이거 자료를 정리하다가 제가 또 눈물이 나가지고 한참 좀 힘들었는데, 자, 노무현이라는 인물, 이분은요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라고 하면서 부산에 계속 도전을 하고 또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종로에서 당선이 됐었어. 그런데 종로를 버리고 다시 부산으로 가는, 이러면서 바보 노무현이다, 이런 별명이 붙죠. 그리고 노무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되겠다, 이런 또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무현을 위해서 뭐라도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리고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장례식이 펼쳐지는데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무현의 시대를 시대의 사치를 부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빨랐다, 우리가 너무 부족했고, 노무현이라는 인물은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좋은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하면서 욕하고 그랬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사치를 부린,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날뛰었던 시대의 사치를 부린 기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이때 당시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면서 거리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기 위해서. 이 당시에 유시민 작가의 사진은 또 유명하죠. 슬픈 표정과 분한 표정과 모든 게 담겨있는 이런 사진이 좀 유명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때 눈물을 흘리던 이 사진보다 이 사진이 더 유명하기는 하죠. 오열하는, 내 몸의 반쪽이 무너져 나간 그런 기분이었다, 이런 표현도 유명하고요. 시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시민들도 오열하고. 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도 바보 노무현이라는 부채의식이 있었고 그걸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무현에 대한 미안함, 부채의식이 더 생기게 되죠. 그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과 거의 평생을 함께해온 동지였죠.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고 노무현이 가장 신뢰하던 그런 인물이었고 노무현 곁을 언제나 지키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 상주로 있었고요. 이 노무현 대통령의 미안함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옮겨간 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당시에 기억나실 겁니다. 백원우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명박이 등장하자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이명박의 등장에 제지를 당하고 이랬습니다. 이때 누구보다 분했을 문재인이라는 이 상주 문재인은요, 이명박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문재인은 누구보다 화가 났었을 것이고 누구보다 분했을 것이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이 문재인이라는 인물로 옮겨가고요. 그리고 탄핵 정국을 맞아서 같이 촛불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한번 패배를 했었고, 이재명 지금 대표와 함께 촛불로 같이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한 번은 대선 패배, 그리고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 이런 게 문재인이라는 인물로 옮겨가는, 내가 문재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되겠다, 노무현에게 미안한 마음을 문재인에게는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부채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면 민주진영의 역대 대통령은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발동을 했고 그게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부채의식이 없는 정치인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 같다. 자, 이 분석은 유시민 작가가 한 분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과 함께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유시민 작가의 분석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 같다, 이런 인물이 첫 번째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결과는 낙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낙선이에요. 자, 그런데 이재명에게 우리가 부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소환, 재판, 엄청나게 탄압을 받는 이 모습, 수년간 수사에 무혐의 된 사건 다시 끄집어내서 또 수사하고 또 소환하고 또 기소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단식투쟁으로 본인을 희생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 이런 장면들.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었죠. 24일 동안이었나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만 같아, 이런 생각에서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까지 유시민 작가의 분석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분석인 겁니다. 추가로 이거를 덮은 거죠. 지금까지 이재명은 민주진영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었다.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만 같은,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 정치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만 같은 정치인의 유형이 처음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성남의 시장에서 눈물로 얘기하던 이 장면. 자, 이런 장면들이 겹쳐지면서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부채의식이 지금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제 이재명을 웃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재명의 웃는 모습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민주진영의 대통령은요, 뚝딱 되지 않습니다. 기득권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처럼 보수도 아닌 인간이 쭉 나와서 그냥 되잖아요. 정치 경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놈도 나와서 당선되는 게 보수라는 놈들이에요. 왜냐면 기득권들이 밀어주니까요. 카르텔이 밀어주니까요. 근데 민주진영의 대통령은요, 이러한 역사, 이런 게 쌓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번 대선에 낙선을 했어요. 졌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재명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었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민주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그런 부채의식도 있었지만 IMF라는 저쪽에 희대의 개 삽질이 있었죠. 노무현, 그때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때 이회창이라는 막강한 상대가 있었고 당연히 이회창이 이긴다는 생각이 파다했는데 정몽준이라는 사람과 갑자기 단일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때 정몽준이 뭐가 있었나요? 아니, 월드컵 4강 때문에 정몽준이 갑자기 뜹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자, 정몽준이 원하는 대로 다 조건 들어주고 단일화를 시도했는데 노무현이 이겼죠. 근데 대선 하루 전날 정몽준이 단일화를 깨버려요. 그때 노무현에게 뭔가 미안한 마음, 노무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결집하면서 이해창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부드럽게 대통령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문재인 한 번 졌어요. 그리고 탄핵이 되고 박근혜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됩니다. 이재명 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박살이 나고 이재명은 온갖 탄압을 받고 있고, 자, 다음 수순은 뭐냐? 대통령이라는 거죠. 다음 수순은 대통령이에요.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역대 대통령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우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기대를 줬던 정치인이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되는 정치인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다음 대선 언제 올지 몰라. 빨리 올 수도 있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재명의 다음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봤을 땐 확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기운 내시고요. 이재명의 이 고난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고난이다. 이재명 대표가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구간을 잘 버티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